자, 조국 독도 가서 일본 기자에게 망신만 당하고 도망가더만요. 라인 야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해킹으로 정보가 여태까지 유출됐으니까 보안을 강화하라. 그렇게 됐으면 보안 강화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 총무상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이버가 5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다. 아니, 독도에 가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정광태입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독도에 가면 라인 야후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지적을, 요거에 좀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조국 독도 가서 일본 기자에게 망신만 당하고 도망가더만요. 자, 저는 다른 이야기를 떠나서요. 자, 라인 야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라인 야후 사태가 터졌다. 라인 야후 사태 터졌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자, 한국의 네이버가 일본에 가서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자, 한국계지만 일본인이에요. 마사요시인가요? 마사요시 손정입니다. 손정이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일본에 뭐 휴대폰 사업도 하고 IT 산업을 하는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대단한 회사고 영국의 ARMS인가요? 암스를 또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손정입니다. 한국계 일본인이에요. 한국계 일본입니다. 일본인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인이에요. 자, 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대 50으로 지분입니다. 지분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의 자본금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을 나눠 갖는 비율입니다. 50대 50으로 자, A홀딩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A홀딩스를 만들어서 그 지분을 50%씩 박아 넣고 그 밑에 라인 야후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야후 알죠? 그 야후를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 야후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사업을 소프트뱅크는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네이버의 기술력이 합해지면서 라인 야후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카톡 같은 SNS 메신저 서비스가 바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일본만 해도 거의 1억 명이 사용을 해요. 일본에서 제일 시장 점유율이 높은 라인 야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도 시장이 상당히 있을 정도로 동남아에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 기업이 바로 라인 야후인데, 자, 작년 11월에 라인 야후 한번 좀 자료 있으면 올려주세요. 뭐 그래프나 찾아보면 지분 이런 거 찾아보면 금방 구글에서 검색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이 됐어요. 51만 건. 근데 51만 건이 유출됐으면 일단 전체 1억 명 중에서는 일부야. 누가 해킹을 했겠지. 근데 뭐 네이버가 해킹하라고 해서 뭐 보안을 약하게 했겠어요. 그렇지는 않고 아무리 보안을 세게 해도 해커라는 이 작자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온갖 기술 동원해서 뭐 북한에서 했는지 하여튼 51만 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게 무슨 중요한 우리가 정보를 이야기할 때는 뭐 계좌정보라든지 뭔가 금융정보잖아요. 금융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어. 그러면 일본 총무성이 있죠. 총무성에 총무상이 있어. 우리로 치면 장관이잖아요. 총무상이니까 이제 자, 이게 나오네요. 64.5%가 라인 야후 지분군주. 요거 계속 좀 보고 계세요.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총무상이라는 사람이 행정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까 정부에서 뭐 한마디를 하겠지. 그러면 자, 해킹으로 정보가 여태까지 유출됐으니까 보안을 강화하라. 일본에도 이런 보안정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관련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관련 법에 따라서 보안을 강화하라.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돼. 통화부를 보라고요. 통화부가 제 동영상 때문에 가리니까, 예. 자, 여러분들 이걸 해서 이제, 자, 하여튼 돼서, 이거는 여러분 참고해서 그냥 화면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보안 강화로만 끝나면 되는데, 이 총무상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이버가 5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다 잘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지분을 좀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따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따위 이야기를 할 게 아니지. 그러면 자 보안이 잘 못됐으면 왜 네이버한테만 이야기해? 물론 이제 네이버가 기술이나 이런 것은 이제 신중호 CPO가 있어요. CPO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기업의 기획이사죠. 자, 기획이사가 이 사람이 첫눈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도 개발을 했고 하여튼 천재야. 이 머리가 천재인 사람이 있어요. 신중호라고. 이 사람이 이제 라인 야후의 이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은 주로 네이버가 담당을 하니까 네이버가 뭐 좀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기술도 담당을 하니까 뭐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런데 개인 기업에다가 쥐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그랬어요. 이번에 2024년에 3월 달에 그 다음에 4월 달에 2차 행정 지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약간 어떻게 번지냐면 이게 일본 총무상이라는 녀석이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할 건 아니에요. 할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도 보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이런 식의 작태를 벌이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일본 그 라인 야후의 밑단계가 홀딩스잖아요. 홀딩스 위에 소프트뱅크가 있잖아. 소프트뱅크가 화들짝 놀래서 지분 조정을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복잡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본이 뭐 정신이 나가서 이런 짓거리를 해도 우리는 냉정하게 대응을 하면 돼. 우리가 뭐 일본이 또라이 친다고 해서 우리까지 또라이 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또라이 친다. 그러면 우리는 냉정하게 무슨 일이냐. 네이버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는 더 정교하게 대응을 하겠다. 감정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꼼짝 못하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네이버가 어떤 방향을 갈지를 첫 번째, 네이버가 어떤 방향을 갈지 결정을 못했어요. 네이버도. 자, 두 번째는 뭐냐? 일각에서 또 특히 이제 야당에서 막 공격, 정부는 뭐하냐?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다. 손 놓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면서 뭐 일본에다가 이 새끼들 저 새끼들 그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첫 번째, 정보통신부를 비롯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네이버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두 번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랬어요. 만약에 아직까지 부당한 대우가 시행된 게 아니야. 그래서 부당한 대우가 나오면, 부당한 조치가 있으면 우리 정부도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야권은 어떤 식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다 퍼주게 한다. 일본에다가 기시다 총리랑 친하다고 하더니 이제 막 그냥 윤석열 때리게 나선 거예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릴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일본에 했는데 빌미를 줬다. 정부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안 했다.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은 어떤 대응과 관련된 게 결정되기 전 단계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이재명 대표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 그럼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다. 여러분 팩트 체크부터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인 건 맞아요. 하는데 왜 고손자입니다. 왜 고손자? 왜 고손자예요? 왜 고손자입니다. 여러분들 정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잘 아십니까? 정조 할아버지가 평소에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정조 할아버지가 반한 감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예요.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입니다. 정부가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이게 감정으로 대응을 해서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훨씬 더 일본의 우위에 설 수 있는 거면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독도를 왜 갑니까? 독도 가면 해결됩니까? 독도 문제입니까? 독도 문제예요.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네이버 라인 야후 문제는 네이버 라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왜? 수학 문제가 있다니까 영어 질문지를 덜썩거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 수학에 문제가 있는데 왜 영어 시험지를 들었다 놨다 해요? 들었다 놨다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독도에 가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정광태입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독도에 가면 라인 야후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조국혁신당 지지층들은 환호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독도를 가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럼 만약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라면 일본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독도를 갈 겁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게. 지금 라인 야후 문제가 생겼는데 야스쿠니 신사를 갑니까? 독도를 갑니까? 이게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해결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독도 가야 되겠죠. 5천만 명이 다 독도 가는 거예요. 배를 한 10만 대 동원해서 다 독도를 가는 거예요. 그럼 독도 가면 일본 땅이 우리 땅 됩니까? 소프트뱅크가 우리 게 됩니까? ARM이 우리 게 됩니까?